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류 단장의 월요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단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분석을 해보실 건가요? 트레이드가 올해 트레이드가 계속 없다가 6월 들어와서 네. 트레이드가 두 건이 생겼어요. 2일날 KT하고 롯데 트레이드, 네. 이제 7일날 NC하고 아까 말씀하신 김상욱. SSC 트레이드가 예.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번 시즌은 이제 둘 다 6월에 있었던 거죠. 자, 네. 그리고 2일에 있었던 트레이드는 이제 박세용 선수 동생과 네. 이제 트레이드였고, 예년보다 좀 조용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리 몇 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보통 3, 4월에도 좀 트레이드가 한 번씩 그쵸. 나오고, 예. 아. 좀 굵직한 트레이드도 한두 개씩 나오고 그랬는데,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떠올려 보면 굵직한 트레이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구단들의 움직임이 막 이렇게 적극적이진,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자는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보는데 이게 성사까지는 쉽지 않은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6월 2일과 7일이면 거의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다 할 트레이드가 없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제 신중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지금 순위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 전력들이 다 이제 팀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좀 상향 평준화된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팀들이 좀 경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올해 좀 트레이드가 6월까지 좀 뜨뜨미지근한 이유는 현재 전력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확실한 건. 근데 사실 캠프 때는 이게 물밑에서 캠프에서 네.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 많았는데 그러니까 많았다는 말씀은 소문이 많았죠. 특히 예, 이번 예, 캠프에 예, 예. 네, 특히 이번 캠프에 많았다. 예년보다 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캠프에서 특히 오키나와 캠프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성사가 하나도 없었죠. 예, 근데 이게 첫 트레이드가 6월 2일 날 된 거잖아요. 네. 6월 2일 날. 그러면 이제 그 앞에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늦게 된 적이 있었나? 그 보통 이게 1월 달에도 트레이드 많이 하거든요. 1월 달에도 많이 하는데 그쵸, 네. 그 FA 미계약자를 뭐 사인앤 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3월 달에 왜 트레이드 하냐면 캠프를 갔다 와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게 좀 그쵸. 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서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3월 달에도 트레이드를 하고 개막하고 나서 또 4월 달에도 트레이드하고 5월 달에도 하는데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트레이드가 없었어요. 네. 되게 이례적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러면 앞에 이렇게 늦게까지 트레이드가 없었던 거 찾아보니까 2011년 그 7월 11일에 돼서야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1, 2, 3, 4, 5월에는 트레이드가 원래 있어요. 근데 올해가 트레이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막하고 나서 지금 그 상황에서는 순위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트레이드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도 없었던 거예요. 좀 드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트레이드가 없는 이유, 아까 뭐 현재 전력 유지 그리고 뭐 이제 팔 전력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장님이 진단하시기에는 이렇게 트레이드 시장이 차갑게 식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상호 트레이드가 그 작년 말에 네. 12월 달에 19일 그러니까 기아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사실 빨랐어요. 그러니까 조상호 트레이드 시점은 일반적인 기준에 두고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던지는 거 보고. 예. 아니 근데 조상우 선수는 트레이드 이야기가 오히려 늦게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트레이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모두의 조상우였잖아요. 예. 모두의 조상우. 그러니까 모두의 조상우였는데 이제 8월인가? 8월에 이제 부상으로 이제 시즌 아웃. 시즌 후반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 개막 그러니까 시범 경기나 이렇게 좀 그 3월, 4월 초 이때 던지는 거 보고 여기에서 이제 좀 불이 붙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인데 이제 기아가 이런 예상을 이제 일반적인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선점을 한 거죠. 선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매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셀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파는 팀이. 네. 근데 지금 그동안 이제 최근에 이제 파는 팀은 대부분 좀 키움이 많았는데 키움에 지금 팔 매물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우가 있었으면 진짜 핫했죠. 예. 아니 근데 지금 던지는 거 보면 핫하지 않았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예, 워낙 예, 핫한 그러니까 매물이었으니까. 근데 예. 지금은 키움이 뭐 소문에 있었던 게 이제 모 구단이 키움의 뭐 야수 2명을 뭐 얘기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러니까 팬들은 추측하는 게 두 선수예요. 그 이주영하고 송성문. 근데 송성문은 지금 내년에 FA잖아요. 네. 그리고 주장인데 이 선수를 파는 거는 너무 무리죠. 그렇죠. 예, 그 구단이 너무 팬들의 그 강한 반발을 이겨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송성문 선수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네. 송성문을 트레이드하면은 진짜 버리는 거지. 예, 네, 아예 이번 시즌을 진짜 버리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주영 선수는 아직 서비스 타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는 그 키움 입장에서는 트레이드 블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요. 팔 매물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키움 빼고 누가 이제 그런 팀이 있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은 그럴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그 위에 NC부터는 다 이게 좀 5강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네. 물론 두산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트레이드 잘못하면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 전력을 이롭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제 거기서 밀려나는 지금 보면은 7위까지 팀들이 5할 이상이잖아요. 그 7위 이상 팀들 중에서 두 팀은 가을야구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구도 더 떨어지기에 아까운 팀들이니까 그럼 트레이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역대급 순위 경쟁 때문에 트레이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역대급 순위 경쟁은 제가 봤을 때 매년 나왔어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반 게임 차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해야지.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역대급 순위 경쟁은 매년 있었지만 올해가 좀 다른 건 뭐냐면 범위가 넓어요. 이게 보통 순위 경쟁을 하면은 이게 조금 그 한 5, 6위권 여기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룹이 좀 나뉘고. 네. 치열한 지점이 있지 이렇게. 예, 근데 올해는 9위까지는 포기할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예, 10위만 너무 차이가 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순위 경쟁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트레이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역대급 범위의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 이번 시즌.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키움 이제 매물로 내놓을 만한 팀은 키움인데 키움도 내놓을 만한 선수가 없고 네. 현 상황에서 그 다음 가능성이 높은 건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두산 이야기와 맞물려서 현재 시즌이 44%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 혹은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지점에서 봤을 때는 매물이 없은 게 맞긴 합니다만 만약에 50%가 지나고 경기가 60%가 지났어요. 여름에 이제 한창 여름 후반부로 가고 있어. 그때 매물이 나오고 만약에 두산이 반등에 실패한다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두산 선수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시점은 7월 31일이 트레이드 마감 시간인데 그때서 이제 조금 힘든 팀이 어디 나오겠냐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KBO 리그의 트렌드는 보면은 그 9월, 10월 경기도 그 다 베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때쯤 되면 이렇게 순위 경쟁 떨어진 팀들은 2군 선수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팀이 요새 없습니다. 거의 풀 전력으로 네. 마지막까지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올해가 더 지금 트레이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지명권 트레이드가 활발하지 않아요. 지금 김성욱 이제 트레이드 할 때 4라운드 지명권을 줬잖아요. 네. 근데 작년까지는 뭐 1라운드도 막 과감하게 주고 맞아요. 네. 네. 뭐 김희집 데려가는데 뭐 1라운드 3라운드 주고 조상우 데려가는데 1라운드 4라운드 주고 이런 그 지명권 트레이드가 과감하게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주춤한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명권의 가치를 이제 조금 높게 보는 게 아닌가. 근데 작년까지는 너무 지명권 가치를 낮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파는 구단들이. 근데 지금 뭐 신인들 활약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네. 그쵸. 그 지점이에요. 네. 지금 올해 신인들이 역대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신인왕 경쟁은 또 중고 신인이 하는 분위기긴 한데 네. 역대급 신인이고 사실 지금 보면 정우주, 배찬승, 김영우 이런 선수들은 개막전 엔트리 들면서 지금까지 2군에 한 번도 안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프로하고 43년 동안 44년 동안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막전 이후에 그 2군 한 번도 안 내려간 선수가 신인이 그러니까 그 순수 신인이 3명이나 있는 거. 네. 진짜 드물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드래프트에 좋은 자원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단들이 왜 지명권을 막 그래도 막 이렇게 좀 비교적 수월하게 팔았던 거는 당장에 이게 티가 안 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나중에나 이게 신인의 가치가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신인은 이게 복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트레이드 했는데 막상 보니까 올해는 즉시 전력 신인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의 좀 스탠스나 지점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게다가 지금 올해 드래프트가 작년보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낮대요. 네.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순위로 평가받고 있는 북예구의 박준현 투수는 이 선수는 작년에 정현우, 정우주보다 더 낫답니다. 그래요? 예. 예. 뭐 맨날 이쪽이야말로 맨날 역대급이래. 정우주한테도 정현우도 역대급이라 그러고. 진짜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과연 정현우가 있으니까 정우주가 있으니까 이 얘기가 한창 얘기했잖아요. 그건 우리. 맞아요. 왜냐하면은 예년에 보면 전체 순위는 딱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작년에는 정현우나 정우수냐 이런 1, 2가 근소한 차이가 난 게 거의 없었어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 신인은 박준현이라고. 박준형. 박성민 전 박준현, 코치의 그쵸. 아들. 박성민 코치 아들. 그래요? 네. 박준현 선수가 거의 원탑으로 오. 네, 메이저리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네. 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류단장님의 진단으로 왜 트레이드 시장이 이렇게 차게 식었는지는 좀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가 좀 어떻게 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건의 트레이드도 이제 결국 그 핵심 전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거의 2군급에 있는 선수, 1군보다는 2군에 있는 선수를 트레이드한 경우고 저는 이런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군 백업 선수 트레이드도 쉽지 않다. 사실. 백업도. 왜냐면 부메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팀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빅딜이 성사되는 거는 이게 내려놓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내려놓는 팀이 7월 말까지 있겠느냐 이 지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단장님의 예측은 이번 시즌은 마감 시한까지 이렇게 좀 커다란 빅딜이나 뭐 트레이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일은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마감 시간 봐야죠. 근데 지금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당분간 네. 마감까지는 아직 7월 말이니까 아직은 한 달 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50일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4수 정도는 뭐 없을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사실 성사는 안 되더라도 꾸준히 카드는 맞춰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알려지지 않을 뿐인데 카드는 분명 맞추는 팀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네, 네. 그게 이제 성사되는 경우는 진짜 거의 드물 거고 어쩌면은 뭐 더 이상 뭐 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조금 더 봐야 되는 뭐 부분도 트레이드는 있고요. 계속 논의도 있고 트레이드가 성사될 수는 있는데 이게 원래 트레이드라는 게 그 상대 팀이 잘 되는 거 생각하고 트레이드하면 트레이드가 성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팀 관점에서 많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트레이드를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상대 팀이 이게 내가 득이 이거 된다. 내주면은 네. 내가 지금 당장 네, 부메랑이 되니까. 내 그러니까 순위에 타격이 올 수가 있는데 전력 상승 효과가 이제 원래 트레이드는 자기 팀의 전력 상승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레이드는 상대 팀의 전력 상승 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혹시 기자들 사이에서도는 약간 카드 맞추기 내용 뭐 있는 것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썰로만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것도 그러니까 정확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두 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조용히 어떻게 보면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고 아마 조용히 좀 구단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힌트 좀 줘봐야죠.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네, 좀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어디랑 얘기 중이더라 정도만 좀 풀어봐요 좀.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를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얻는 거에 비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섣불리 이게 나서기가 어려운 절반 넘는 팀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뭐 취재해서 나오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안 알려줄 거야? 그럼 여기 왜 나와 그럼? 예. 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예. 지금 젊은 기자가 또 손목 비트시는데. 아닙니다. 네, 이제 좀 우리 기자들한테 좀 더 단장님 대하듯이 해야겠다라는 좀 이제 마음가짐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단장님한테만 제가 뭐라고 하고 기자들을 좀 너무 우대해 줬더니 안 되겠어요. 네. 네 가지가 없어요? 아이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조회수가 자꾸 안 나와서 결국에 뭐 좀 약간 자극적으로 좀 끌어봐야겠다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기아 트레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아 트레이드 썰? 있으면 그런 거는 조회수가 뭐 나오죠. 있으면 얘기를 하죠. 뭐 들은 건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아마 그렇게 가능성은 열어두나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진행이 될까? 뭐 이런 건 이제 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팀에서 누구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뭐 입질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화답이 와야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이 화답이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나 보군요. 그리고 카드 맞추기도 쉽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류단장의 월요 진단은 현 시점까지 벌어진 트레이드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